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반론에서는 찬성 측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여입학금을 통해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면 물론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즉 재정 확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곧 기여입학제의 정당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정을 더 확충해야 된다면 느리겠지만 국가의 지원을 늘리거나 기부금 유치 또는 펀드 매니지먼트를 통해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방법으로 재정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여러 사회 부정을 무릅쓰고 기여입학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여입학금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부의 재분배와 평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입학제 실시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만약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진정한 평등이라 말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문제연구의 기여입학제 도입의 문제점과 가능성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진행 연구에서 저소득층 상대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동문 자녀를 찬반 기여입학제 찬반 조사 여부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59%가 반대했으며 불과 6%가 찬성,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중립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여입학제가 정험의 선발이라고 해서 다른 학생들의 교육 기회 평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기여입학제가 문제가 됩니다. 또 학교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특권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대 기여입학제 실시에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고 또 부작용이 많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서울대 기여입학제 실시에 반대합니다. 네. 이어서 찬성 측의 반론입니다. 먼저 반대측 분들이 얘기하시는 문제들 모두 저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여입학제의 부작용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모두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충분한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기여입학제도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불평등 심화, 제도상의 투명성 문제, 교육의 상업화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지 기여입학제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기여입학제 제도를 정원의 선발 전형으로 명시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정원의 1% 미만만을 기여입학제 정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여입학제도는 한 사람의 열걸음을 통해 10사람이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 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총학생의 합작 기구를 만들어서 기여입학에 따른 기부금과 기여입학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상업화에 따른 문제는 서울대학교 자체적인 졸업 기준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기여입학 학생들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평판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졸업을 기준을 강화할 것이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기여입학 학생들은 입학은 가능하겠지만 졸업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서울대학교 기여입학 문제가 지금 당장은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군뱅이가 무서워서 초가집을 태우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입학제도 실시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면 기여입학제도는 서울대학교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사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반대측의 반론입니다. 반대 이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현재 서울대의 기여입학제도는 여전히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기여입학제도는 교육기회 평등에 어긋나는 선발 방식이며, 둘째, 학벌이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이는 사회통합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성 측은 기여입학제 실시를 통한 결과적 효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차 질문에서 과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서적인 상처와 박탈감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여입학제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줄 때,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았을 때 그 결과에 납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노력을 위한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호 입학 문제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발판이 되는 서울대 입시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유라의 2대 입학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물론 정유라의 2대 입학은 부정 입학이라는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기호 입학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실력이 아닌 부모의 재력과 같은 다른 요소가 대입에 관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학문과 탐구를 위한 교육의 장이라는 서울대학교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선발 과정에서부터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결과적 평등과 효용성인지 더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찬성 측 2의 발언입니다. 네, 찬성 2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삼수를 해서까지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기호 입학제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누구보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감정적 측면 때문에 실질적 이익과 다수에게 무한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거부하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현재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과 과외시장 뒷돈, 비리, 이러한 자본의 개입이 끝없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기호 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또한 교육의 기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제도 자체의 찬반이 아닌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를 대비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수에게 교육 기회의 제공, 대학의 재정적 충족, 기부 문화의 토착화와 같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를 현실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주고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주장은 이를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묵인하고 심화시키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재벌을 위한 특기자 전형, 추천서 전형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듯이 작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비리 입학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기호 입학 제도가 입학 과정에서 감시망의 확대와 보다 투명한 시스템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비판적 주목이 역설적으로 기호 입학 외에도 여타 대입 선발 과정에서 감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하면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평성의 논리보다도 그들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기호 입학 제도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형식상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도외시해야 될 것인지 질문을 드리며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